안녕하세요. 뿌띠리치입니다.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계신가요? 주식 투자로 돈이 좀 쫙쫙 불어나면 좋을 텐데 어떠세요? 잘 불어나고 계신가요? 생각보다 쉽진 않으시죠? 왜 친구가 사면 잘 올라가는데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지고 또 반대로 내가 팔면 또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나는 주식이랑 잘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. 하지만 주식 투자로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, 돈을 벌려면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전달을 드려보려고 해요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가지 위주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투자로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죠?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주식 투자를 2013년에 처음 시작했어요. 한국 주식으로 시작했고요. 중국 주식을 잠깐 했다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한 지는 대략적으로 한 8, 9년 정도 됐습니다. 제가 이전에 실현한 수익은 증빙이 좀 힘들어서 그건 패스하고요. 현재 제 계좌에서 나고 있는 수익은 대략 3억 정도입니다.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. 각각의 계좌에서 또 1억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물론 주식이다 보니까 수익이 더 오를 때도 있고 약간 빠질 때도 있습니다. 이렇게 5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은 좀 되겠죠? 저는 이런 증빙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은 이런 거 없으면 또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증빙을 한번 올려봤습니다.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벌고 싶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말씀드릴 게 사실 한두 가지는 아니죠. 근데 가장 핵심,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건 바로 현금 관리예요. 누가 그걸 모르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잘 못 지키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현금 관리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좀 해볼게요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. 벌써 약간 좀 느낌이 좋진 않죠? 근데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나는 주식을 할 때 목표가 한 가지야. 일확천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실까요? 근데 이렇게 좀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특징이 빚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. B2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. 운이 좋게 시장이 막 상승하고 종목이 올라가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지만요. 반대로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하락한다. 그러면 멘탈이 못 버티세요. 게다가 빚낸 이자는 이자대로, 손실은 손실대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고가 시작되거든요. 그래서 B2는 절대 금지입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나는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고 직장을 오래오래 다닐 거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다 투자를 하자. 현금 가지고 있으면 다 녹으니까 아까우니까 다 투자하자 이래가지고 온 전 재산을 다 주식에 올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배당주 투자가 또 좀 핫하잖아요. 그래서 월급 받으면 저축은 전혀 없이 다 배당주 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. 어차피 배당주 사면 거기서 또 배당이 나오니까 현금 갖고 있지 말고 투자하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좀 반대예요, 여러분. 이것도 역시 시장이 잘 올라가고 내가 가진 배당주가 잘 상승하면 좋은데요. 시장이 갑자기 꺾이고 폭락이 오는 경우 대응이 전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이 현금을 잘 갖고 계셔야 된다.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지금도 시장이 상승장이잖아요. 이렇게 상승이 계속되는 시장을 지켜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조급하실 수 있어요. 남들은 이미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이제 시작해서 좀 빨리빨리 이걸 사야 되나?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상승장에서 계속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소심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주식을 사다가 마지막에 이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왕창 사는 그 순간 폭락이 오더라고요. 실제로 제가 서브프라임 때 꼭 그랬거든요. 그 얘기도 제 책에 잘 적어놨습니다.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입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는 상승하는 시장에 있지 않아요. 하락할 때, 폭락이 올 때, 그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제가
제가 순자산이 5억 정도였는데요. 코로나19 때 시장이 한꺼번에 다 같이 주저앉았잖아요.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테슬라가 있었는데 전 이미 비싸게 주고 샀었죠. 이 테슬라가 반토막 이상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현금이 있어가지고 이 현금으로 그 반토막 난 테슬라를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바닥을 치고 폭락하기 이전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순자산이 10억이 된 거거든요. 물론 그 이야기도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제 책에 잘 적어두었습니다. 저는 그 과정을 쭉 겪으면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,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현금이 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,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,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되는구나,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. 지금도 시장이 약간 상승장이잖아요.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. 이런 시장은 쌀 때, 하락할 때 그 공포에서 이미 사둔 사람들이 즐기는 시장이에요. 그렇다면 나는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?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시면 돼요. 아니 지금 그러면 현금이 좀 넉넉히 있는데요. 상승장에서 이걸 다 넣어가지고 수익을 쭉 보다가 하락이 오기 전에, 폭락이 오기 전에 싹 팔고 반토막 나면 그때 또 다시 사고 이러면 안 돼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가능하면 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. 저는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타이밍 맞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들어왔다 나갔다를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전체 투자 가능한 이 자산을 가지고 상승장에서는 요렇게, 하락장에서는 요렇게 라는 대응 계획을 가지시는 게 그게 훨씬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.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하락이 와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. 오히려 하락을 기다리게 돼요. 근데 또 돈이 노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, 돈한테 일을 시켜야 된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도 휴가 되게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. 쉬고 싶어 하시고. 근데 돈을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의 돈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시점이 올 때를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? 현금도 저는 종목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. 이 현금이라는 종목이 없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기회를 절대 잡지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돈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어디라도 막 보내가지고 6% 7%짜리라도 막 벌어와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내가 정말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을 계속해서 굴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적당히 좀 땅에게도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,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. 주식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이 돈을 너무 막 이렇게 뺑뺑이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잘 포트폴리오를 잘 세우셔서 그 중에 하나로 현금이라는 종목 꼭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젠가 얘가 효자 종목이 될 거예요. 하락장이 언제 올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근데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가능하죠.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뒤엔 반드시 하락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. 언제 올지 모를 뿐이에요. 이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을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현금을 대비하셔서 여러분이 좀 여유롭게, 느긋하게, 오히려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현금을 투자자에게 있어서 안전벨트다,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.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안전벨트 꼭 해야 되잖아요. 심지어 요즘은 전자석 안전벨트인데 여러분 똑같이 이 현금이라는 안전벨트를 매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만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비투 하시면 안 되고 여유자금 전혀 없이 주식 사서 모으는 거 안 됩니다. 기회는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때 좀 부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러면 상승장에서 돈을 쫙 벌었다가 팔고 나와서 기다렸다가 하락장에 들어가면 안 되냐? 이런 타이밍은 정확히 맞출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운이지 여러분이 실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언제나 이거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현금이라는 안전벨트, 현금이라는 종목 꼭 챙겨두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실제로 이게 되느냐?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코로나19 때 순자산이 5억에서 10억이 된 경험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에 잘 실어두었다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고요. 그런 기회가 반드시 또 옵니다.
돈의 역사에 관련된 책도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런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. 물론 상승의 원인, 하락의 원인은 매번 다를 수 있어요. 하지만 상승과 하락 자체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패턴이고 급 상승 뒤에는 급 하락이 있는 거고 급 하락 뒤에는 또 어느 정도의 급 반등이 있습니다.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하락장에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정도 흐름을 이해하시면 퍼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밸류업 이런 어려운 단어들 사실 몰라도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돈 버실 수 있거든요. 저도 주식에 대한 공부를 꽤 오래 했고 심지어는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런 지식보다도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 자산을 잘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현금을 확보하고 이런 걸 잘 하는 게 그게 훨씬 주식으로 돈 버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차트를 분석한다던가 재무제표를 막 들여다본다거나 이런 어려운 투자보다도 여러분 차라리 지수에 투자하는, 시장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를 하시면서 관심 있는 성장주 한두 개 정도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이 상승기를 좀 즐기시다가 현금을 잘 차곡차곡 쌓으시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폭락이 오면 그때 쌓아놨던 현금을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잘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사시면 단가를 훅 낮추실 수 있고요. 새로운 종목을 사시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듣보잡 종목 사시면 안 되겠죠, 여러분?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름도 모르는 알 수 없는 회사 사지 마시고요. 차라리 지수 사시거나 아니면 정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사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나 초보라면 더 중요합니다. 그런 기업을 사시면 우리가 정보를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그냥 네이버만 열어도 기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래서 올랐구나, 이래서 빠졌구나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모르는 회사 사지 마시고 지금 잘 나가는 회사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그걸로 얼마든지 대응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응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반등하면서 여러분의 순자산이 이렇게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이런 일이 시장에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.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봤어요.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알 수 없죠. 알 수 없지만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.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요. 그러니까 늘 깨어 계시고 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? 저는 전주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런 제가 1억을 모으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겠죠. 혼자서는 또 이걸 못 모아서 결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간신히 모았는데요. 근데 이 1억이 또 2억이 되고 2억이 3억이 되고 이런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 5억이 됐을 때 정말 되게 행복했었거든요. 근데 이 5억이 10억이 되는 데는 정말 단숨에 그 코로나19로 1년 만에 바로 됐거든요. 이런 일들이 꾸준히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운도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이렇게 돈을 관리하시고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이런 시장에서 차근차근 여러분의 경력을 쌓아 가시면서 현금을 잘 준비해 두시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와서 여러분도 한꺼번에 이제 자산을 2배, 3배 이렇게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투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소수점 투자부터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돈 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이 돈 관리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어요. 그렇게 이제 시작부터 차근차근 해서 월배당 투자라던가 지수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모여서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상승할 때 너무 흥분하시지 않게 마인드 컨트롤 해드리고 반대로 떨어졌을 때 너무 또 공포에 떨지 않게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종목을 발굴하거나 리딩을 해드리진 않습니다.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. 우리는 항상 알려진 회사, 좋은 회사를 살 거고 검증된 지수에 투자를 하니까 그런 건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. 이런 좋은 지수 그리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건 상승과 하락 속에서 내 돈을 잘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겠죠?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카페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저희랑 같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릴게요.
또 내년부터는 3년 안에 1억 모으기라는 프로젝트도 할 거니까 나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야 이런 분들은 많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요. 제가 순자산 10억을 모으고 나서 든 생각은 그래도 돈으로부터 좀 마음이 편해진다였어요. 저는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이제 돈에 막 돈돈돈돈 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우리가 베풀어야 될 때 마음껏 베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접하실 텐데 그래도 내가 한 1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. 그러면 훨씬 좀 마음 편하게 베풀 수 있고 훨씬 마음 편하게 돈을 쓸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모아본 경험이 있고 불려본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모으게 되더라고요. 이런 어떤 돈이 가져다주는 그런 순작용들 이런 것들을 10억을 모으고 나니까 많이 좀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10억까지 작은 부자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길을 저와 함께 제린스 라이프에서 하시면 더 좋겠죠?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. 저희 카페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해도 많이 짧아졌는데요. 건강관리 특히 더 조심하시고요. 여러분의 주식 투자 그리고 여러분의 부자 되는 프로젝트 제가 응원할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